여러분들은 무기력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유튜브 쇼츠만 멍하니 계속 보다가 이것만 보고 끄자 하고 계속 반복해서 스크롤을 넘기다 보니 시간만 지나 있고 이런 적 없으신가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동기부여 영상을 보죠. 아 진짜 오늘부터 갓생 산다 다짐하고 그 순간은 고향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아마 열심히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음날 그 고향감은 리셋이 됩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다시 봐도 고향감은 줄어들고 다시 무기력함의 반복입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동기부여 영상은 그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 대체 무엇이고 왜 계속 지속하기가 힘들었을까요? 바로 도파민의 분비 때문입니다. 여러 컨텐츠에서 도파민 중독에 대해 많이 다루지만 도파민은 잘 다루면 아주 좋은 호르몬이죠. 기본적으로 도파민은 목표를 세울 때 동기부여가 되는 물질입니다. 의욕이 생기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진 구조이죠. 즉, 행동을 했을 때의 보상을 받음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뇌의 진화 과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수렵 채집 시절로 돌아갑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의 조상이죠. A는 계속 새로운 곳을 탐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먹을거리가 있고 어느 곳에 맹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파악하게 되었죠. 그러나 B는 제자리에 머물렀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식량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먹을 것을 찾고 위험을 감지하기에 수월했을까요? 당연히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를 파악한 A입니다. 반면에 B는 오래 살아남지 못했겠죠. 결과적으로 A의 유전자가 살아남아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때의 뇌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뇌에서 분비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SNS나 인터넷 페이지를 한 장 넘김으로써 새로운 것을 접하기가 너무 쉬워졌고 행동이라는 것이 스크롤 한 번 움직이는 것으로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파민 중독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 유튜브라는 것은 영상을 넘김으로써 도파민을 많이 분비되게 하고 특히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영상을 우선적으로 띄워주도록 알고리즘이 짜여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파민의 늪으로 계속 빨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탐하게 하고 도파민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SNS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에 대입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 음식, 게임, 술, 포르노, 그리고 심한 경우 마약까지요.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을 인터넷 창에 계속 띄워서 쇼핑을 하게 만들고 게임에 빠지게 되면 게임 기획자들이 여러분의 도파민 메커니즘을 충족시켜 게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 건데? 게임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재밌는 게임이 많이 있었죠. 메이플 스토리나 바람의 나라. 이런 오래된 게임을 했던 그 시절 초급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다가 점점 세지면 내가 잡기 힘들었던 강한 몬스터를 잡을 수도 있고 강해진 자신을 보면서 재미를 느꼈었죠. 그러나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마지막 보스를 잡아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때리면 데미지가 1 들어가고 나는 한 방에 죽어버려요. 아이씨 이게 뭐야 하면서 바로 접어버리겠죠. 그렇다면 레벨이 99인데 초보자 사냥터에서만 사냥을 해야 한다면요. 이것도 재미가 없겠죠.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악당을 무찌르고 나면 그 녀석은 우리 중 최약체였습니다만 하면서 점점 강한 악당이 출몰하는 전형적인 클리셰이지만 재미가 보장되죠. 도파민은 이와 같이 너무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이 도파민 체계가 단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짜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 읽기나 공부, 부업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게 느껴지죠. 우선 뭔가를 하는 것보다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도파민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들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의학 교수인 애나 램키가 쓴 도파민 네이션에서는 도파민 중독자의 기준에서 4주라는 기간이면 도파민 정상화가 되는데 충분한 기간이라고 해요. 이 기간 동안 도파민이 나오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도파민이 정상치가 되고 나면 서서히 자기의 능력치에 맞는 목표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뭔 신비주의적인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상상이라는 것이 목표 설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을 목표로 삼아 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비현실적인 상상 말고 실제로 가능한 목표여야 하죠. 조 단위 부자가 된다. 이런 상상을 구체적으로 부업으로 추가 수입 30만 원을 얻는다라거나 하는 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꿈을 크게 가지는 건 좋지만 그 꿈의 단계도 잘게 쪼개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두 번에 의해 분비됩니다. 바로 계획과 보상이죠. 가장 단기적인 목표로 여러분의 하루를 계획과 보상으로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적은 도파민 활동과 높은 도파민 활동을 구분해 보시길 바랄게요. 적은 도파민 활동에는 운동, 청소, 책 읽기, 외국어 공부 등이 있겠죠. 여러분이 하시는 부업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높은 도파민 활동, 즉 유튜브 보기나 게임하기 등을 먼저 하게 된다면 낮은 도파민 활동을 할 때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활동, 즉 게임이나 재미있는 영상 보기 이런 것들은 하루에 계획한 일과를 보낸 후에 자기에게 주는 보상으로 하루의 계획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계획한 일과에도 일정한 성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확실히 계획한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시간이 있을 테지만 반드시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일을 마무리한 뒤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활동으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한 음주나 담배, 해로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조절해야겠죠. 직장인들 대부분은 부자가 되면 이 일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와 관련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에 성공해 수십억의 자산을 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려고 하와이에 집을 사서 살았지만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몇 년 후에 원래의 집으로 돌아와 사업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인데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역시 도파민 때문이죠. 날마다 같은 생활을 하면 뇌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새로운 가능성을 넓히는 도전 과정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거냐 하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큰 부를 이루었다고 해도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다던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계속 행복감을 느끼고 덜 늙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이 많은 부자가 오래 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파민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요약해보자면 먼저 자기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느껴진다면 높은 도파민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중독 수준에 따라 처음에 최대 4주까지는 완전히 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적당한 목표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점점 어려운 것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중독된 채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거의 10년을 했네요. 게임은 중독성이 너무 심해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다른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이 예전엔 힘들었지만 지식을 쌓아나가는 즐거움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파민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중독을 보이는 행동이 있다면 자신이 줄여야 할 것과 성취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